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설TV입니다. 지금 시간에 문재인 수구 좌파 집권 세력이 청와대에서 조국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임명 강행을 할지 아니면 내일 임명 강행을 할지 혹여 지금 반대 여론이 10% 이상 차이 나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사문서 위조죄로 전격 기소가 되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을 냈다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좀 전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 강행하는 순간 문재인 정권, 문재인 수구 좌파 집권 세력의 퇴진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으로 민의를 담는, 그리고 민의를 담아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가지의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여든 야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뜻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대통령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난 6일날 자정까지 진행되었던 청문회를 두고 맹탕 청문회였다. 한 방이 없었다. 한국당이 준비를 부실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받아적는 언론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낱다 프레임일 뿐입니다. 직접 국회에서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청문회를 준비해 봤던 입장에서 보면 국회 청문회가 그렇게 준비하기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스태프들이 밤을 새면서 일주일이 됐든 보름이 됐든 밤을 새면서 집에 가지도 못하면서 정말 인사청문회에 올인을 하면서 준비를 해도 국회의원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처럼 조국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 관계자들, 그리고 딸 관련 문제, 그리고 사모펀드, 웅동학원, 처남 등등이 다 압수수색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인사청문회가 당연히 맹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정말 불리한 여건 그리고 한 달 넘게 이어진 강행군 속에서 체력은 다 바닥이 났을 것이고 의원들이나 그리고 보좌하는 보좌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게 너무 역력히 보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안 했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한 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 뉴스고 그런 기사를 쓴 기자들 그리고 그 언론사에 지금 데스크가 누군지를 눈여겨 기억해 둬야 합니다. 정말 이런 기자 그리고 이런 기사들은 정말 우리나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청문회 준비가 보름 정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한 달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정기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고생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정말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수구 좌파 집권 세력 저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꼭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꼭 임명하십시오. 반드시 임명하십시오.
그게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문재인 수구 좌파 집권 세력의 정말 본질, 핵심을 국민들께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평등, 정의, 공평이 문재인 수구 좌파 집권 세력이 원래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추구하는 수단도 아니라는 거를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셨습니다. 이번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든 임명 철회하든 지금 한 달 넘게 이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조국 후보자 부인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증권사 직원과 함께 그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 새벽 1시에 들어가서 자신이 업무용 컴퓨터를 밀반출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그거를 검찰이 문제 삼아서 그 컴퓨터를 반환받는 과정 너무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망신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무라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말을 조국 후보자가 하기는커녕 부인과 함께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양대 총장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거의 반협박성 아닙니까? 총장상 발급받은 게 정상 결차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해달라.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 라는 취지로 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는 지금 사문서 위조죄로 지금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증거를 자신이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인멸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교사행위죠. 증거인멸 교사죄는 처벌받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증거를 없애는 건 보통 일반인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니까 벌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남물시켜서 없애게 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지금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기소를 그렇게 전격적으로 강행한 이유는 일단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되어야 사문서 위조죄를 기반으로 한 그 범죄의 증거인멸행위나 아니면 교사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점에 대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려는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정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의당이 정의를 버렸다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정의당 같은 정당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사상적으로 조금 편향되어 있고 해도 국회에서 같이 지내본 정의당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정의당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 많지 않은 급여에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당직자들,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끔 제가 전혀 다른 정책 입장을 갖고 있지만 감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찬성 결정을 내린 이후로 정의당의 미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을 지금 강행한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시켜주고, 그리고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심상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그 선거법 개혁을 받는 그 거래 행위가 물밑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뭐 운이 좋아서 20명이 넘는 국회의원 당선이 이루어져서 교섭단체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10명이 넘는 국회의원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뭐 다 좋습니다. 그 한 4년, 5년의 미래를 얻고 정의당의 10년, 20년, 50년의 미래를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20대, 30대가 지금 정의당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행태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정의당이 국회의원 수 조금 늘리려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 그거에 몰입된 그것과 반대급부로 정의당의 미래를 버린 것입니다. 더 첨언드리면 정의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에 투표하는 그 투표 가치가 국회의원 숫자로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례성에서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아주 부당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그게 보장되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팩트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랑 전혀 맞지 않는,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들여온 겁니다. 물론 미국식 대통령제보다 내각제적인 요소가 조금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대통령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미국이 대통령제를 200년 넘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대통령제 운영 방식,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상원, 하원, 지금 보십시오. 모두 오로어 나싱입니다. 승자가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입니다. Winners takes all. 트럼프 대통령을 과반수 이하가 지지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100%를 다 먹습니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 그런 거 애초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원 선거제도, 미국의 상원 의원 선거제도,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소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긴 사람 모든 거 다 먹습니다. 사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제는 사표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사표를 인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승자는 패배자를 보듬고, 그리고 패배자들이 주장했던 정책 중에 자기의 정파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다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쓰고, 그리고 패배한 정치 세력은 또 4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민의를 더 많이 담아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런 경쟁들에 의해서 미국식 대통령제는 발전해 온 것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1%가 조금 넘는 득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이 58%가 넘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가 58%가 사표예요. 근데 이거는 무시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은
국회의원만 사표 없는, 거의 사표가 없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투표 가치를, 정당에 대한 투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가져갈 거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제도 이것도 사표 없도록 정당에 맞게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대통령제에서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황상 대통령제가 저는 맞다고 보고, 대통령제를 잘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제왕적으로 흐르지 않고 지금 삼권 분립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 대통령제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당, 민주당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라는 건 이 대통령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핵에 망측한 괴이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이 대통령제를 완전히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수 정당이 조금 더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나눠지고, 그리고 특히 야당인 경우에는 철저하게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정치 일상이 진행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소선거구제를 운영하면 이건 정치학 교과서에 정설로 실려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양당제에 근거해서 여야가 서로 정권 교체가 되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래도 서로 죽을 것 같이 싸우지만 전국이 안정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도입해서 해버리면 국회는 다당제로 변질되게 됩니다. 대통령제랑 다당제랑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등등 제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으면 내각 제어를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만 그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위에는 한복 입고 밑에는 양복 입고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현실입니다. 정의당,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당의 핵심 가치인 정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정의당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얽매여서 자기들의 밥그릇에 얽매여서 미래를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할 수도 없고 뭐 싫어할 수도 없습니다만 씁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